네, 안녕하세요. 네, 부자손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해야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죠. 처음부터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겠죠. 아무리 인정하기 싫다고 말이, 다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하기 힘든 일이더라도 하나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느꼈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2021년 1,8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투자로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했죠. 물론 레버리지를 끌어다 썼습니다. 전세입자 그리고 대출 말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 보기 좋게 역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세가가 2년 전에 비해서 약 6천만 원이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가 올해 9월이죠. 6월부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과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입자분께서는 연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집에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저는 여월세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겠다는 등 다양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입자 선생님께서는 저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전세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세입자 선생님께서 나가기로 결정한 것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죠. 첫 투자부터 나에게 닥친 역전세,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죠.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오를 때 팔았어야 했나? 차라리 다주택자 포지션이 아니라 1주택자만 투자를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인정을 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죠. 지금 닥친 현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인정을 해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죠. 여러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전세가는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세입자 선생님께서는 혹시나 집을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부탁드린다고 저는 부탁드릴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여러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알아봤고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서 저에게 맞는 대출을 받아 역전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죠. 요 며칠째 계속 알아봤지만 생각보다 제가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금리가 높았습니다. 한도도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하면 이번 건은 잘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 한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경기도 아파트 외에도 11월, 12월 각각 두 채에 대해서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사실 11월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분은 사실 이미 나가기로 말씀을 주셨고요. 12월은 아직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9월달 좀 되면 저도 한번 연락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12월에 만기 돌아오는 것은 전세를 이제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어쨌든 간에 저에게는 리스크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만 하죠. 저는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대출을 계속 알아봤습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DSR에 잡히지 않는 사업자 신용대출, 아파트에 무설정 진행 가능한 대출도 있었습니다. 금리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도는 꽤 나왔죠. 물론 지금 당장 이것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두었다면 제가 11월, 12월 전세 만기에 대해서 조급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닥친 상황, 그리고 올해 남은 전세 만기를 생각해보면 결국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웠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가면서 이보다 더 심한 시련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만 믿고 그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할 것입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끝까지 가자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럼 그 끝에는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투자를 하면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